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5단원의 6차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0쪽 101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준비물 5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같이 활동하면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떤 도형의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이용했던 게 정사각형이었죠. 정사각형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육각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구하기 편한 거는 직사각형이 아닌가 싶어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사각형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을 다음과 같이 잘라서 이어붙여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원을 8등분했습니다. 8조각으로 내서 위쪽은 초록색, 아래쪽은 주황색인가요? 주황색으로 했을 때 이걸 서로 교차하면서 폭에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준비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는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언뜻 봐서는 이런 평행사변형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6등분입니다. 16등분을 보니까는 위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굴곡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굴곡이 좀 더 평평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보다 더 평행사변형에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32등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등분의 경우에는 더 평평해졌죠? 더 평평해져 가지고 보다 더 평행사변형과 가까워졌는데 아까 처음에 8등분이었을 때는 많이 기울어진 평행사변형이라면은 이제는 점점 세워지고 있죠. 세워지면서 직사각형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64등분인데 64등분으로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거의 굴곡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자, 이건 평행사변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각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 붙이면 자, 원을 64등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잘라가지고 무한대로 잘라가지고 그걸 이어 붙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답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1쪽 보겠습니다. 2번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 붙이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했죠. 직사각형이 됐습니다. 이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가로 원의 무엇과 같을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잘랐던 걸 보면은 자, 4등분이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총 4개를 합치게 되면 원주가 되죠. 원주가 되는데 이쪽 하나만 이야기를 할 때는 원주의 절반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는 결국 원주의 2분의 1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주의 2분의 1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직사각형의 세로는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 부분이 세로가 되는 거죠. 이 자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른 부분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로는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 원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데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이 부분이 가로가 되고요. 직사각형에서 그 다음 이 반지름은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원주는 지름을 알고 있을 때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이게 나왔어요. 이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지름의 절반이란 소리죠. 지름의 절반은 곧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지름으로 고치게 되면 반지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원주율 이걸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짧게 줄여서 반반율이라고 외워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표지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원주율은 3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자, 보니까는 여기는 60cm예요. 지름이 60cm죠. 그러니까는 반지름은 30이 되죠. 그래서 30에다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30 곱하기 원주율 3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33은 9에다 900에 3을 곱하니까는 27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700 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좀 더 크네요. 자, 지름이 80cm예요. 80cm니까는 40cm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을 하니까는 44 16에다가 3을 곱하니까는 6 3 18 48인가요? 48이 되네요. 그래서 48 00 4800 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4800 제곱센티미터. 자,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반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된다. 그런데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사각형이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학 익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